네, 9월 미국 빅컷을 계기로 글로벌 금리 인하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국들의 기준금리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의 마음의 소리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중앙은행 마음의 소리입니다. 물가와 경제 모두 이분하게 잡았다. 즉 골고루 잡았다. 앞으로는 완만한 금리 인하입니다. 무려 4년 반 만에 피벗을 결정지은 미국, 9월 50bp의 금리 인하 이후 미국 경제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경제지표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은 고공행진하는 물가도 잡았고 미국 경제도 성장시키면서 물가와 경제 모두 골고루 잡았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여전히 경제지표 하나, 연준 인사들의 말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지만 피벗 이후 약 한 달간 발표된 지표들은 일단은 안정적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 변동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해 7월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 이후 약 8차례의 금리 동결이 나타났고 이후 시작은 미국의 물가지표 그리고 올해 여름경부터는 고용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표 하나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지난 8월 블랙 먼데이 악몽이 미국의 고용보고서 하나로 촉발된 게 기억나실 텐데요. 국내 한 증권사는 시장이 지표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오간 시기라고 이 시기를 평가했습니다. 결국 9월경부터 잡혀가는 물가지표들 그리고 취약해 보이는 고용지표에 따라서 미국은 9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 약 한 달간 미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강했던 9월 고용 보고서부터 낮은 PPI까지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면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 7일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시장은 우호적인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good is good, 즉 좋은 경제지표에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통상적인 인하폭인 25bp 인하가 내려질 거라고 평가했고요. 미국 증시에서 가장 약세론적인 입장을 펼쳤던 JP모건은 10월 4일 고용보고서가 생각보다 강하게 발표되자 기존 11월 50bp 인하 전망에서 25bp 인하로 예측을 수정했습니다. 또 JP모건은 지난 금요일 이뤄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드가 인플레이션 둔화와 탄탄한 경제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면서 지금 미국은 골디락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지난 10월 4일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11월과 12월 모두 25bp 인하를 예상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간밤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패드워치의 11월 금리 전망을 보면 11월 25bp 인하 가능성은 84%,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은 1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완만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는 다소 천천히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의 충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완만한 25bp 인하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본은행도 금리 인상에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아직은 확인이 필요해 천천히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10월 27일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치적인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일본 시장의 셈법, 지난 3년간의 금리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3년간 0.1%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던 일본 중앙은행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데 이어서 7월에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전망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0.25% 전격 인상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일본의 7월 깜짝 금리 인사 이후에는 미국 경기에 대한 부진한 경제지표까지 발표가 되면서 8월 초 글로벌 시장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9월 기존 금리를 일단 동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달 새로 신임된 이시바 총재는 지난 2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긴급 회동을 갖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금은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시바 총리였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의견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 정치권마저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총재의 이번 발언이 BOJ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보다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분석했지만 로이터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며 금리 인상이 정치적 난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점을 다양하게 고려할 때 10월에는 금리 동결이 점쳐지고 있다 평가했는데요. 다만 장기적인 금리 인상 추세는 변화가 없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금융센터도 로이터와 비슷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12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디락스를 이뤘다고 평가받는 미국, 국내외 이슈와 정치적인 사안까지 고려할 요소가 참 많은 일본까지 두 나라의 중앙은행 금리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마음의 소리는 미국 비컷 숨통 좀 트이냅니다. 중국은 경제지표 악화와 함께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려왔습니다. 2022년부터 미국의 긴축 기조로 중국의 금리 인하 폭도 제한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9월 미 연준이 비컷을 단행하면서 중국은 통화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중국 재정부 브리핑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는데요. 재정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말 전임대 상임위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날 중국 재정부장은 시진핑 주석이 지시한 필요 재정 지출 보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우려와 노이즈를 반영한 대응이 준비 중임을 시사하는 건데요. 중국의 기준금리 변화 추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6월 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두 달 뒤인 8월에도 한 차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시장 예상을 뒤엎고 약 1년 만에 깜짝 인하를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제 관점은 10월 말에 개최되는 전임대 상임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예상외로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중국은 통화정책에 있어 상당한 여유를 갖게 됐는데 디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중국 입장에서 향후 정책 목표는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 증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지난달 27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기 핵심 수혜국이었다며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강세장을 나타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로 인해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지만 통화정책의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추가적인 재정적 완화 정책이 없다면 랠리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터넷과 금융, 소비재, 소재, 부동산 분야에 속한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은의 마음의 소리 늦지 않았다. 다만 신중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달 개최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하며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금융 안정에 주는 효과를 보며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중립적이면서도 향후 점진적인 인하 방향을 시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수 부진을 고려할 때 첫 피벗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고물가와 싸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금리 인하 시기가 적절했냐는 판단은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평가해달라며 금리 인하 실기론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변화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도 8월 금리를 0.5%에서 0.75%로 상향한 이후 지난해 1월 3.5%까지 지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이번 달이죠. 기준금리를 3.25%로 0.25% 하향했습니다. 2021년 8월 시작된 금리 인상 기조가 무려 38개월 만에 끝난 건데요. 금리 인하로만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을까요? KB증권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문에서 추가 인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인하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인하 시점은 내년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신영증권에서는 향후 3개월간쯤의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동결 의견이 5명이었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추가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음 인하 시점은 내년 2월로 예상하면서 추가 인하를 거쳐 내년 말 2.75% 도달을 전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하에 숨통이 트인 중국과 아직은 신중해 보이는 한국은행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 그리고 네 나라의 통화정책 회의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금리 추이와 또 금리 변동에 따른 전망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